2025년 KBS 브루의 명곡 녹화 현장.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를 삼키며 얼어붙었다. 조명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하얗게 느껴졌고 수백 명 관객의 숨소리마저 일순간 멎어버리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바로 그 찰나,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종 점수가 뜨자마자 패널과 심사위원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고 다른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 심사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다. 장내는 몇 분간 쉬지 않는 기립박수와 경이로운 환호로 폭발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이름, 빈에서. 그리고 그가 방금 넘어선 이름은 바로 현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절대 왕좌의 상징, 이명웅이었다. 이날의 충격적인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징후는 이미 방송 전부터 온라인 세상을 들끓게 만들고 있었다. 방송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된 13초짜리 비하인드 클립. 그것은 잘 짜인 예고편이 아니었다. 리허설 도중 빈에서가 첫 소절을 뱉어내기 위해 들이마신 첫 호흡이 카메라 마이크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무편집으로 올라왔을 뿐이다. 선곡은 1987년의 명곡 그대 떠난 뒤. 느린 아르페지오 위로 현악기의 섬세한 선율이 깔리고 그 위로 빈에서의 목소리가 얹히는 바로 그 순간. 영상에는 그 어떤 효과음도 스태프의 지시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대를 채우는 음악의 공기와 그의 목소리뿐. 노래가 끝나자마자 영상의 끝을 장식한 것은 현장 PD의 나지막한 한마디였다. 컷. 레전드다. 불과 13초. 하지만 이 영상의 파급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조회수 곡선은 24시간 만에 320만을 가뿐히 돌파했고 SNS에서는 샵사인 빈에서 그대 떠난 뒤 샵원 3초 이전율 해시태그가 트렌드 최상단을 점령했다. 누군가는 거품이라 했고 누군가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장난이라 폄하했다. 그러나 본 무대에서 확인된 진실은 간단했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지만 진짜 설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의 무대에는 노래에 앞서 치밀한 설계가 있고 그 설계에 앞서 깊은 철학이 존재한다. 이번 브루의 명곡에서 그가 선보인 해석은 그래서 낯설었고 동시에 그래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국악의 대금 마스터를 무대 전면에 세웠지만 결코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았다. 서양식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광활하게 깔았지만 과시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패드로 공간의 질감을 미세하게 바꿨지만 귀에 거슬리지 않게 조율했다. 무대 구성 회의에서 세션들이 더 웅장하게 저음 드럼을 깔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가 내놓은 개념은 쉐이디드 로우엔드, 쉐이디드 로엔드. 저역대를 힘으로 밀어붙여 웅장함을 과시하는 대신 감정의 가장자리에 눅눅하게 번지도록 놓아두는 미학. 이는 마치 수묵화에서 먹이 화선지에 스며들며 여백을 완성하는 것과 같았다. 힘을 빼고 그림자를 들이움으로써 오히려 감정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역발상의 미학이었다. 무대가 끝난 후 각종 음향 커뮤니티에는 그의 무대 파형 분석 글들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낮은 에너지 레벨로 어떻게 이렇게 넓고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전략이 현장의 관객을 넘어 소리의 전문가들까지 완벽하게 설득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의 설득은 곧바로 숫자로 이어졌다. 본방송 후 공개된 빈에서의 편곡 버전 그대 떠난 뒤는 주요 음원 플랫폼 합산 스트리밍 370만 회를 단숨에 돌파했다. 틱톡에서는 그의 첫 소절을 따라하는 쉐이드 로우엔드 챌린지가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었다. 그의 노래는 유튜브 뮤직 글로벌 차트 3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트로트 기반의 보컬리스트가 세계 차트에서 유의미한 좌표를 찍은 최초의 사례로 한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음악 시장 연구소들은 이 현상을 플랫폼 드리프팅이라 명명했다. 한 아티스트의 팬덤이 특정 플랫폼이나 콘텐츠에 머물지 않고 감동의 손잡이를 발견하면 국경과 플랫폼의 경계를 망설임 없이 건너가 소비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날의 승부를 단순히 빈에서가 임영웅을 꺾었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절반짜리 해석에 불과하다. 이 드라마의 완성은 바로 임영웅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쟁의 프레임을 스스로 철거해버린 왕의 품격이 느껴지는 한 줄이었다. 그는 맞서 싸우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박수를 보냈다. 이 한마디에 팬덤은 요동쳤다. 빈에서에게 지명웅을 이긴 소감이 어떠냐는 짓궂은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겨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제 목소리입니다. 영웅 선배님은 매 무대에서 그걸 증명해 오셨고요. 왕좌와 왕관의 대결 구도는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생태계가 넓어지는 방식은 서로의 문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장을 보완하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이날의 역사는 두 사람의 스코어가 아니라 두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되었다. 빈에서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행운이 아니다. 데뷔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지상파 노출을 최소화하고 팬과 호흡이 보이는 거리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 500석 이하의 소극장 투어를 고집했다. 7080 포크송부터 90년대 발라드, 다크팝까지 무식할 정도로 레퍼토리를 넓히며 매일 관객과 직접 호흡했다. 이 루틴은 대형 무대에서 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예방주사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자신을 클로즈업해도 그는 어색하지 않았고 수천 명의 에너지가 무대로 쏟아져도 호흡이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스웨디드 로우앤드와 같은 그의 음악적 철학은 완벽하게 통제된 연습실이 아니라 관객의 발걸음 소리, 좌석의 나무가 내는 잔향까지 음악의 일부로 포섭해야 하는 라이브 현장에서 숙성된 기술이었다. 그는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이론이 아닌 몸으로 배웠다. 이날 이후 팬덤은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는 임영웅을 향한 견고한 사랑이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견고한 사랑 위에 겹사랑의 감수성이 새롭게 생겨났다. 누군가는 임영웅의 노래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고 빈에서의 편곡으로 깊은 밤을 마무리한다. 플랫한 충성 대신 유연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를 세대교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는 것은 이날 일어난 현상의 본질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공존의 업데이트다. 전통의 문법 위에 혁신의 어휘를 얹고 혁신의 과시 위에 다시 전통의 절제를 올려놓는 방식. 그 교차점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종종 승리를 숫자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날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설득의 힘이었다. 한 시내가 저역을 힘이 아닌 그림자로 쓰겠다는 미학으로 첫 소절의 타이밍과 호흡의 여백만으로 관객의 심장을 자신의 박자에 맞추는 경이로운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정점의 가수는 그 장면에 질투가 아닌 존중의 박수를 보냈다.